안녕하세요. 김과장 궁금하다의 김과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에 좀 안 좋은 이슈 중에 하나죠.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이 전염병 확산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전염병을 미리 알 수 있을까 국가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또 핫한 이슈인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이 전염병을 빨리 알아내고 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번 우한 폐렴 때 나타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뉴스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AI 기반의 캐나다 플랫폼인 블루닷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보다 한 주 이상 앞서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비결은 잘 짜여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했냐라고 살펴봤더니 65개의 언어로 된 언론 보도, 또 동식물 질병 발생 보고서, 비정상적인 징후를 소개하는 블로그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같은 경우는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블루닷을 창업하신 칼난 캄 박사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런 항공 티켓팅 데이터를 통해서 우한에서 서울, 방콕, 대만, 도쿄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산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사스 때 캐나다 토론토 병원에서 이 감염증 전문가로 일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사스를 겪고서 투자를 해서 블루닷을 창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앞서 말했던 그런 뉴스나 가축 동물 데이터, 모기 해충 현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한 뒤에 검토를 거쳐서 고객들에게 발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수의사, 수학자 등등등 해서 40여 명의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블루닷이 갖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다. 그래서 우한 같은 경우도 일주일 전에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항공 여정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그냥 서울에서 방콕으로 이렇게 이동하거나 우한에서 우리나라 왔다라고 했을 때 이 티켓팅 날짜 발병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 가고 언제 왔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전염병이 확산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다는 내용인데 떻게 보면은 손쉽게 이 빅데이터를 모아서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도 이런 항공 여정 분석을 가지고 예상을 했다. 그리고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빅데이터에 대해서 탑티어에 있는 기업이죠. 하지만 구글 검색 빅데이터도 요 심리를 걸러내지 못해서 이러한 감염병 예측 시장에서도 쉽지 않았다. 결국에는 이 감염병 서비스 같은 경우도 조용히 중단됐다라고 합니다. 블루닷도 마찬가지지만 이 SNS 데이터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이런 구글 검색 엔진을 통해서 얻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위 정보나 그런 것 때문에 빅데이터의 가치가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예상이 빗나갈 수 있는 오차율이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이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나의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그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댕결이 퍼졌을 때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레니어 말롤이 설립한 요 AIM이라는 기업이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댕기열이 어디서 확산될지 3개월 전에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엄청난 기업이 됐을 것 같고 투자도 엄청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말롤이 주장하는 내용도 보면은 결국에는 AI 알고리즘이나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건에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분석이나 AI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은데 아직 그런 경고 시스템이 개발 전 단계라고 합니다. 로밍 빅데이터를 가지고 해외 유입 감염 차단 서비스를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국내에서의 노력도 나중에 조금 더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외국에서 발병된 감염병이 국내에서는 많이 퍼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항상 이런 전염병에 돈다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런 감염자 데이터, 또 발병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하고 빠르게 국민들에게 정보 전달을 해주는 게 나라에서도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불안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라고 할 때 과연 이 인공지능이 먼저 알아낸 게 정말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고 또 정확한 부분일까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블루다 호들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먼저 조기 진단을 했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했었던 그런 분석의 근거가 되는 빅데이터들이 날씨나 기온, 가축, 해충 정보, 항공 티켓 발행 정보, 언론 보도에 대한 분석이 핵심 방법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데이터가 모여지고 발병이 될 거다라는 걸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국내외 언론에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WHO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건데, 우연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발표를 WHO와 일주일 정도밖에 차이 안 났다라고, 그 정도 차이로 먼저 예상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까. 이런 사건 사고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이 아니더라도 발병이 될 수 있다라는 예고, 경고 같은 경우가 오히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도 더 조심하는 게 과하지 않다라고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추적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대학생도 이 감염자가 이동하는 이동 동선에 대해서 지도를 만든 경우도 있었죠. 그런 빅데이터를 모아서 인공지능이 미리 예측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을 100% 믿어서 빨리 예방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겁낼 필요도 없고, 바이러스 확산을 미리 포착한다 정도로 이해해서 최대한 이런 인공지능을 예방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블루답 말고도 다른 기업에서도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들을 전염병 예방 확산을 막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런 RNA 고속 분석 기술을 공유를 해서 신약이나 백신 개발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신약을 위해서 AI 컴퓨팅 자원을 공유를 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신약과 백신이 빨리 만들어져야 감염되신 분들도 빨리 치료가 가능하고 확산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자사가 갖고 있는 그런 과학 기술들을 빨리 지원해주고 공유해주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T에서 비슷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감염병 확산 방지 프로젝트라는 GEPP인데요. 2015년 메르스가 발생됐을 때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을 하고 그 방문 국가에 대한 감염병 정보나 예방 신고 정보를 문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갔었는데요. 감염병 위험 국가를 방문했을 때에는 어떤 것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고열이나 마비 증상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면은 병원에 가시도록 안내를 하고, 위험 국가인 곳을 방문하고서 한국에 왔을 때에도 비슷하게 안내를 보냅니다. 이런 정보를 담긴 문자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자진 신고를 해서 확산을 막을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케이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입국 전에 어디를 갔다 오고 한국에 와서 이런 감염병을 예방할 수가 없었었는데, 이번에 2016년뿐만 아니라 2017년에서도 이러한 우수 사례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이러한 WHO나 WEF 같은 여러 국제기구에서 협력
지원 요청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제 위급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러한 감염병 확산 방지 플랫폼을 통해서 감염병에 대한 정보나 증상 등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 지금은 재난안전 솔루션 스카이십 의약품 운송 프로젝트라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스카이십을 통해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프로젝트인데요. 모든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 있고, 또 실제로도 사업적인 부분에서 이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기술들을 조금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이런 KT 같은 경우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더 기술들을 좋은 곳에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좋은 사례들을 발굴을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